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27일 시행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인데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다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 접속하는 거 맞죠? 자, 설치 기준인데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 특정 소화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여기 지금 80m, 100m, 120m, 140m 눈에 익은 수치가 얼마예요? 140이죠. 그래서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다. 그래서 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다 100mm 이상의 소화전 접속. 그 다음에 요 수평 투영면으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라는 거 꼭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2번 가죠. 자,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선택 밸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배관은 겸용으로 한다. 모든 소방 배관은 겸용이 아니고 전용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선택 밸브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한다. 여기 집합관 있고요. 이쪽이 선택 밸브죠. 방호구역마다 이 선택 밸브를 설치하는 거죠. 국수방출 방식일 경우는 방호 대상물마다. 자, 동관 내압 시험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그 다음에 강관 내식성 내열성 가진 거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말 소화 설비 배관 설치 기준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되고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압식은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 스케줄 40 이상 동관 사용할 경우에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거죠. 배관 방식은 가스계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야 되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여기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사용되는 층은 몇 제곱미터마다 피난기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노유자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요 의료시설 그 다음이 의락시설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그 다음에 기타죠. 그래서 노숙이,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은 500제곱미터마다 하나. 의문, 판복, 요거는 800. 나머지는 요건 1000제곱미터마다.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이건 뭐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대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유자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 숙박시설이니까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 64번 가죠. 자, 미분무 소화설비 화재 안전 기준인데 미분무 소화설비 기동장치의 화재 감지기 회로에서 발신기 설치 기준. 자, 요 미분무 소화설비도 요거 준비작동식 밸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 AB 회로를 갖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때 발신기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이건 약간 전기기사의 문제하고 좀 전기기사 문제에 가깝죠. 소방전기에. 그래서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여러분 제어 밸브 생각하면 돼요.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다음에 요 발신기의 수평거리, 이건 25m 이하죠. 옥내 소화전하고 같아요. 25m 이하. 또 여기 발신기에 위치하는 위치 표시등이죠. 요놈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1.5, 25, 10이죠.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의 분사헤드 설치 기준 높이로 맞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캐비닛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캐비닛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 문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이걸 똑 누르면 딱 이게 열리는데,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약재 용기가 대부분 2병 정도 있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헤드가 있죠. 이후에 이게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HFC, HCFC 272A인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청정 소화 약재. 그래서 요거는 요 설치 요 높이는 바닥에서 0.2m 이상 3.7m 이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의 헤드의 그 설치 기준은 최소 0.2m 이상 3.7m 이하죠.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우리가 예전에는 청정 소화 약재 소화 설비라고 했는데, 이 청정 소화 약재 소화 설비는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로 이렇게 그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수동식 기동장치니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5kg 이상의 힘을 가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죠. 힘이 좀 약한 사람도 그걸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5kg 이상이 아니고 5kg 이하의 힘을 가해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뭐 전기 사용할 경우에는 전원 표시등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음향장치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게 방출용 스위치죠. 출입구 부근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해야 되죠.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연소 방지 설비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요 살수 구역이죠. 그래서 살수 구역은 길이 방향으로 몇 미터 이내마다 350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 전용은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 연결 살수는 전용 헤드 3.7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2.3m 이하. 살수구역,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 살수구역의 길이 3m 이상이라는 거. 다음에 68번 가죠. 자, 구조대의 그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인데, 경사 하강식 구조대의 구조인데,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구조대의 본체는 강화 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 보시면 여기가 봉합부죠. 봉합부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탈출하고 내려오다가 요 부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건 지금 틀린 게 바로 요 1번이죠.
이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봉합부가 밑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게 맞는 방법이고 이건 틀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입구틀하고 취부틀,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구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69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시험 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설명으로 요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지배관 끝으로부터, 가까운이 아니고 가장 먼 가지배관이죠.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고 여기 입상관이 있죠. 여기에 뭐 알람 밸브든 뭐 있을 거고, 여기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예를 들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이게 가지배관이죠. 요놈이 가장 먼 가지배관이죠. 여기에다가 개폐 밸브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개방형 헤드, 여기다 압력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앞에죠, 앞에. 압력계. 여기다 압력계 설치해주고, 여기다 개폐 밸브, 여기 개방형 헤드, 프레임하고 오리피스 없앤 거, 여기 배수 물받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단 시험 장치예요. 그래서 이건 유수검지 장치는 이 배관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부터 분기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럼 70번 가죠.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일 경우 요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화재 조기 진압용 요 헤드는요, 일반적인 것은 2.4m 이상 3.7m 이하죠. 그런데 천장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일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에요. 요 2번은 2.4m 이상 3.7m 이하는 요거는 일반적인 기준이죠. 다음 71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 방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식물원, 화재가 날 확률이 적은 데죠. 이런 데는 안 해도 돼요. 수족관도 마찬가지죠. 자, 수영장은 안 해도 되는데 이 관람석은 해야 되죠. 화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바로 방수구 설치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냉장 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 요 방수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냉장 창고,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그다음에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물품, 3류, 1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2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죠. 그다음에 전기 시설 안 되는 거죠.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여기는 안 해도 되는데 요 관람석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다음 72번. 자, 유수검지 장치 설치 높이 기준으로 맞는 거. 자, 이 유수검지 장치는요, 주배관에서 요 가지배관 나와서 여기에 알람 밸브 있죠? 이게 바로 유수검지 장치예요.
그래서 이 유수 검지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여기가 바닥이면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고요. 그다음에 유수검지 장치 실이 별도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어떤 실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유수검지 장치 실이라고 써 있죠. 이 안에 요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변이 여기 0.5m 이상, 긴 변이 1m 이상이 돼야 되죠. 그전에는 이 기준이 없었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면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겨우 요 문만 열면 유수검지 장치만 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런 건 점검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화재안전 기준에 아주 집어 넣어 놓은 거죠. 유수검지 장치 실의 크기 가로 0.5 세로 1m 이상. 다음 73번 가죠. 자,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포소화 약재 혼합 방식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펌프 프로포셔너, 요거는 펌프의 토출관하고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요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낸다는 거죠. 즉 여기서 펌프에서 토출된 물을 다시 여기 흡입기에다가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 프레저 프로포셔너는 벤출이 작용하고 펌프 가압수가 나오면 요건 프레저 프로포셔너. 그다음에 여기 라인 프로포셔너. 요 라인 프로포셔너는 벤출이 작용에 의해서만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거고, 또 여기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요거는 압입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중요한 키포인트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벤출이 작용하고 펌프 가압수가 나왔으니까 요건 프레저 프로포셔너. 그래서 여기는 프레저가 들어가야 되죠. 3번이 바로 답이죠. 74번. 자, 대형 소화기의 B급의 능력 단위. 그래서 여러분이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가 있는데,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는 거고,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마다 하죠. 그래서 대형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B급을 물어봤으니까 20단위 이상에서 3번이 답이죠. 75번. 포헤드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포헤드는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락고. 여기는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 대포, 수성막포죠. 그래서 분당 제곱미터당 방사량이 6.5, 8, 3.7이죠. 요거는 단위가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에요. 자, 1번에 항공기 경락고 분당 6.5리터 이상 방사되도록 맞는 얘기죠. 자, 2번에 요 특수가연물 나오죠. 특수가연물은 전부 다 6.5죠. 그래서 특수가연물 6.5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특수가연물 나왔죠? 그럼 이거 8이 아니고 6.5예요. 3번이 바로 틀린다. 자, 포헤드는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맞고,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8제곱미터당 1개죠. 다음 76번. 자, 대형 소화기. 보행거리,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 다음 77번. 자,
자, 소화수조하고 요 저수조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채수구는 소방차가 몇 미터 이내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냐. 소방차 접근 거리는 무조건 요건 2미터 이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채수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까지 접근 가능. 저수조의 그 저수량 1, 2층 바닥 면적 합계 15,000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 절반이죠. 그 밖의 것은 12,500. 흡수관 투입구 한변 0.6m 이상, 직경은 0.6m 이상.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 1개 이상, 80세제곱 이상은 2개 이상. 다음에 채수구 설치 기준, 소요 수량이 20에서 40 1개, 40에서 100 2개, 100 이상은 3개죠. 채수구 설치 위치 0.5m 이상 1m 이하. 유수의 양이 분당 0.8세제곱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화 용수 설비 면제죠. 또 요 가압 송수장치 분당 그 양수량은 20에서 40은 1100, 40에서 100은 2200, 100세제곱 이상은 3300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채수구의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78번 가죠. 자, 미분무소화 설비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이죠. 그래서 물 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몇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되냐면 이거 400이죠.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분무되고 적응 화재는 물 분무는 일반 유류 전기 다 되죠. 그래서 A, B, C급. 그래서 맞는 답 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미분무 소화 설비의 종류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저압은 1.2 이하, 고압은 3.5 초과죠. 가운데 요 중압이인데 중압은 1.2 초과, 3.5 이하가 되는 거죠. 저압, 중압, 고압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79번은 이제 분말이죠. 자, 분말 소화약제에서 요 저장용기 설치 기준. 자,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5가 아니고 0.8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에 요 충전비 1종, 2종하고 3종은 같죠. 그 다음에 4종. 충전비는요, 0.8, 1, 1.25죠. 일종이 0.8이고 2종, 3종이 1.0, 4종이 1.25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1종 분말 충전비가 1.25가 아니고 1종은 0.8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3번 정압장 작동장치 설치하는 거, 이게 맞는 답이네요. 저장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요 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 작동장치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저장용기의 요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2배가 아니고 이게 1.8배, 1.5배죠, 1.8배죠. 내압 시험 압력의 1배가 아니고 0.8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기준, 그래서 요 충전비를 보면 1종이 0.8, 2종하고 3종이 1, 4종 분말이 1.25죠. 그다음에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추가압식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작동하는 안전밸브 설치. 자, 충전비는 0.8 이상이라는 거. 다음 80번 가죠. 자, 한론 소화 설비인데 하론 1301이죠. 저장용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저장용기의 충전비 1301은 0.9 이상, 1.6 이하 맞는 얘기죠.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충전비는 같도록 하는 거 맞죠? 개방 밸브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며 수동으로 개방되지 않도록이 아니고 되도록이죠. 수동으로도 개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도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자, 추갑식 저장용기 2.5메가파스칼 또는 4.2메가파스칼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추갑식 하론 1212라고 요 1301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추갑식이죠. 111은 요건 1.1 또는 2.5메가파스칼, 1301은 2.5 또는 4.2죠. 사용하는 기체는 전부 요거 질소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로는. 꼭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 내용. 그 다음에 충전비죠. 자, 충전비는 2402부터 111, 1301이죠. 그래서 2402는 가압식하고 추가압식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가압식은 0.51 이상, 0.75 미만. 추가압식은 0.67 이상, 2.75 이하. 111은 요건 1.4 이상, 0.7 이상, 1.4 이하. 하로 1301은 0.9 이상, 1.6 이하죠. 충전비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요 기계시설의 구조 원리도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